기차를 타고 떠나는 동남아의 시골 여행. 그곳은 화려한 고대 문명과 불교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서전. 나는 지금 미얀마로 간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7시간 만에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에 도착했다. 지난 2006년 행정수도가 이곳에서 네피도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양곤은 미얀마 경제활동의 중심지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이다. 쉐다곤 사원 안으로 들어가 봤다. (120m) 높이의 사탑 꼭대기에는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같은 유품들이 안치돼 있다. 외벽은 순금으로 칠을 해 언제나 황금빛으로 빛난다. 미얀마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세계 불자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곳 쉐다곤 사원. 불탑을 중심으로 약 7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불상들이 안치돼 있다. 전체 인구의 85%가 불교도로 알려져 있는 미얀마. 사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각자의 염원을 빌어본다. 이런 풍경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졌다. 쉐다곤 사원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휴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 사이에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이다. 쉐다곤 파고다에서는 이렇듯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이곳에서 작은 배려가 여러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든다. 누군가 기증한 천을 여럿이 함께 들어 그늘막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몸소 느껴보는 불교의 나눔 정신이 아닐까.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다. 미얀마는 1948년까지 약 6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차 여행의 시작점인 양곤역도 영국식 건물이다. 지난 50년간 군부의 집권으로 수출입이 제한돼 50년이 넘은 기차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스피드야 좀. 100년 넘었습니다. 떨어지마, 뭐가 오나면 또 그냥 비행에 그냥 쏘네. 알로 명예 우 또비 그냥 동 알로 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오래된 기차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열차 자체가 관광객들에겐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다. 비록 낡은 기차지만 요금이 저렴해 미얀마 서민들에겐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가가는 사람 봉지다. 가가 5,000 시대. 이제 다가 1,600 시대. 다가 1,600. 기차 안으로 들어가 봤다. 1등석의 의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편안해 보였다. 오래되긴 했어도 필요한 것은 다 갖춰져 있다. 최신식은 아니지만 냉방시설도 있고 짐칸도 넉넉하다. (1등석부터) 일반석까지 요금에 따라 다양한 좌석을 고를 수 있다. 이곳은 가격이 저렴한 일반석으로 딱딱한 나무 의자가 놓여 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미얀마의 기차는 짐의 무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를 오고 가는 보따리 상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다양한 짐들이 복도를 차지했다. 고향에 가져갈 선물부터 장에 내다 팔 물건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시장에서 팔고 남은 채소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열차 내에서도 손길이 분주하다.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라고 한다. 드디어 출발이다. 미얀마의 기차는 시속 80km를 넘지 않는다. 느긋하게 가는 만큼 좀 더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양곤을 벗어나자 정겨운 시골 풍경이 펼쳐진다. 미얀마의 국토는 한반도의 3배에 달한다. 각 도시를 연결하는 기찻길의 총 길이는 약 7,700km.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이국적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양곤에서 북서쪽으로 260km 떨어진 도시 피에. 인구 10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소도시며 다양한 사원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장으로 향했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간식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널찍한 석쇠 위에 밀가루 반죽을 둥그렇게 펼치고 그 위에 계란과 갖가지 채소를 얹어 먹기 좋게 접는다. 쎄목은 우리나라의 파전과 같은 대중음식이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 계란빵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계란빵이 아니라 작은 메추리알 빵이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은 메추리알을 까서 요리하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다. 작은 화로로 빵을 구워내는 재미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달궈진 팬에 밀가루 반죽을 두르고 견과류를 올려 기름에 튀긴다. 미얀마인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이 음식은 병목이라고 하는 전통 빵이다. 병목을 사서 먹어봤다.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특별한 불상이 있다는 쉐맨만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깜짝 놀랄 만한 풍경이 펼쳐졌다. 커다란 부처님 불상이 둥그런 금태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ပြန်သွားတဲ့အချိန်မှာသူ့ရဲ့တတိယမျက်လုံးကိုခေါ်နတ်မျက်စိအလင်းကွယ်သွားလို့ဗျာအဲ့လိုကွယ်သွားတဲ့ခါကျတော့ဒီနတ်မျက်စိအလင်းကိုပြန်ပြီးရအောင်လို့ဘယ်လိုလုပ်ရကောင်းမလဲဆိုပြီးမှသူ့ရဲ့ပညာရှိမှုမှတ်တွေနေတဲ့ခါမှာကျွန်တော်မျက်စိနဲ့ပုံစံတူတဲ့ဥစ္စာမှန်ချက်ကိုကတ်လို့ရှင်ဘုရားကြီးကိုစက်ကတ်လို့ရှင်ဒီမျက်စိအလင်းပြန်ပြီးရမယ်ဆိုတော့အဲ့လိုပြောရတယ် 150년 전 이 지역을 지배했던 왕은 나이가 들수록 지배력과 판단력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력을 좋게 하는 안경을 바쳤더니 총명한 감각이 되살아났다고 한다. 그 이후 사람들은 이 불상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을 섬기는 왕의 정석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불상을 만들었고 후손들에게는 소중한 유물로 남게 된 것이다. 사원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흥겨운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 미얀마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원주민들은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명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나시라고 불렀다. 수호자라는 뜻을 지닌 낫은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한을 지녔기 때문에 잘 모시면 인간을 보호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해를 끼친다고 한다. 그 때문에 미얀마에는 마을 입구마다 나신을 모시는 사원을 두고 자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한다. 피해를 뒤로하고 고대 도시 바간으로 향했다. 11세기경 바간 왕조의 수도였던 이곳은 5천여 곳에 이르는 불탑 유적이 있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불교 건축의 보고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천년의 도시 바간. 이곳에서 미얀마의 불교 문화가 시작됐다. 11세기경 바간 지역을 지배했던 아노우라타 왕이 아난다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교를 전파한 것이 계기가 돼 미얀마는 불교 국가가 됐다. 천년 전 바간의 왕이 아난다 스님에게 지어주었다는 아난다 사원. 이곳은 바간의 수많은 사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다. 사원 안에 들어서자 마치 동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중심에 10m 높이의 목조 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원은 균형을 이루도록 대칭으로 설계됐고 이중으로 된 통로가 중심을 둘러싸고 있다. 통로 곳곳에서 다양한 표정을 한 불상들과 함께 크고 작은 공간들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스님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이다. 이 모든 것들이 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주 먼 옛날 바간 왕조는 화려한 고대 문화를 창조했다. 문자를 발명하고 미얀마를 대표하는 화려한 예술을 꽃피웠다. 거리 곳곳에 진열된 공예품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시내 한복판에서 거대한 우산을 진열한 가게를 발견했다. 이 화려한 색상의 우산들은 왕족이나 높은 스님들이 외출을 할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여인들이 사용했다는 작은 우산을 만드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대나무에 천을 대고 실로 촘촘하게 엮는 방식이 아주 섬세해 보였다. 나는 2m 크기의 커다란 우산을 들어봤다. 생각보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았다.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우산들. 아름답게 어우러진 우산의 모습에서 한때 화려하게 꽃피웠던 바간의 고대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 일몰을 볼 수 있는 사원으로 향했다. 바간 지역의 일몰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비경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사진작가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알려져 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 400入れとこう。なんで来たやろ？それ夕日綺麗だいうことでしょ？はい。夕日綺麗。And we go slowly and we have time to look at the temple and yeah, to feel the past time, you know, that's great. 고대 도시의 멋진 풍경과 붉은 노을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해가 지자 화려한 금빛 사원들이 도시를 수놓는다.
800년 전 이곳을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 바간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축물이 있는 도시라고 기록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 상인들 대부분은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찾아온 소수민족이다. 채소를 나르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직접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싱싱해 보였다.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어봤다. 쉽게 들리지 않는 것이 좋게 40kg은 넘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야 이윤이 남는 만큼 요령껏 최대한의 짐들을 옮긴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워 보이는 짐도 거뜬히 옮기는 여인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은 아주 치열하다. 오전 8시, 전통시장 안은 이미 만원이다. 여기저기 자리를 잡지 못한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간 전통시장.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만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다. 과거에는 소수민족들이 물물교환을 하는 장소였다. 이곳저곳에서 흥정하는 모습이 마치 과거 우리의 장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겨움이 느껴진다. 오전 10시,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팔고 남은 물건이며 빈 바구니까지 버스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만원이다. 흐뭇한 표정으로 돈을 세는 아주머니. 오늘 벌어들인 수익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다.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수입이라고 한다.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금 대부분은 가족들을 위한 생필품 구입에 사용한다. 새벽부터 피곤한 하루였지만 넉넉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다. 바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미난두 마을로 향했다.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농민이다. 그 때문에 소를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여긴다고 한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특이하게 생긴 도구가 보인다. 소를 이용해 방아를 찢는 전통 농기구다. 소의 힘으로 커다란 농기구를 천천히 움직이면 고소한 기름을 얻을 수 있다.
가득 담긴 땅콩 기름의 고소한 향이 진동한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봤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필요한 생필품을 자급자족해왔다. 여자들은 목화를 재배해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직접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전통 방식으로 실을 하나씩 엮어 천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해 보인다. 다 만들어진 옷감의 완성도는 훌륭하다. 화려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고운 천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또 디마니아 비어라 볼로. 대변은 못 비어와. 대변 하면서 묘워서 묘봉방만 뻗어서 더와왜. 묘워 약대로 도대다 버디야라 배 도대밤로. 미난도 마을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온 지는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정직한 땀방울로 결과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잊고 있었던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해가 힘차게 떠오른다. 새벽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따리 상인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흔들리는 기차에서 부족한 잠을 청하는 모습이 삶의 희망과 고단함을 함께 보여준다. 저마다의 이루고 싶은 꿈을 품고 기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린다. 바간으로부터 160km 정도 떨어진 사가인. 예로부터 농산물을 생산해 가공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도시다. 요란한 소리가 나는 한 공장.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고 있었다. 사가행 지역은 밀가루 국수가 특산품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직접 국수를 만들어 왔다. 불과 3년 전까지 수작업으로 국수를 만들어 왔지만 최근 들어 위생을 고려해 기계를 도입했다. 국수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밀가루를 기계에 넣으면 두툼한 반죽이 종이장처럼 나온다. 이 과정을 5차례 거치는데 기계를 통과할수록 반죽이 얇아져서 마지막에는 국수를 만들기에 알맞은 두께의 반죽이 완성된다. 이것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 얇은 국수 가락이 길게 뽑혀져 나온다. 무명실처럼 새하얗게 늘어지는 국수 가락을 나무 막대에 걸어 엉키지 않도록 한다. 이번에는 건조를 할 차례. 이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전통적인 건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6시간 동안 건조를 시킨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맛있는 국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집집마다 국수를 널어 말리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건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만드는 밀가루 국수가 한 해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잘 만들어진 국수는 미얀마 전역으로 팔려나가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갖가지 요리로 재탄생된다. 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이다. 미얀마에서 국수는 가장 흔한 대중음식이다. 쌀국수 모힌가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잔치 음식이다. 생선을 우려낸 육수로 만들어 담백하고 깊은 향이 있다. 고산지대에 사는 샨족이 즐겨 먹는 밀가루 국수 샨 카욱쉐는 고추기름과 매운 향료로 만들어져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다. 샨 국수를 먹어봤다. 매콤하고 담백한 맛이 내 입맛에 잘 맞았다. 사가잉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만달레이.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예로부터 수공예 기술이 뛰어나며 산업, 물류, 유통의 중심 도시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곳으로 왕국시대 최후의 도시이자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만달레이는 이라와디 강을 통해 오래전부터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서 시작해 미얀마를 지나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라와디 강. 예나 지금이나 미얀마 물류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의 젖줄로 불리는 이라와디 강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상류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얀마를 관통하는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고대 도시와 문명이 생겨났고 지금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삶의 원천이 되고 있다. 만달레이를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목적지인 민군에 도착했다. 강에서 바라본 작은 마을이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강가에 도착하자 소달구지 택시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무로 엮은 지붕에 쓰인 택시라는 글씨가 정겹다. 민군 지역은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소달구지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내부는 나름 아늑하게 꾸며졌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장에 돗자리도 깔아놨다. 택시에 오르기 전 즉석에서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난생 처음 타보는 소달구지 택시. 덜컹거리는 승차감과 삐걱거리는 소음은 시골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억일 듯하다. 거대한 종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만난 민군벨은 무게가 90톤이나 되는 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한다. (1808년) 이 지역을 지배했던 보다페아 왕은 세상에서 가장 큰 종을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려 했었다. 3년 동안의 노력 끝에 제작에 성공했지만 거대한 종을 보관할 마땅한 사원을 짓지 못해 이곳에 종을 안치해 놨다고 한다.
비록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거대한 종은 보다페아 왕의 불심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다. 아직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민군벨 옆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축물이 있다. 큰맘 먹고 계단을 따라 올랐다. 높이 올라갈수록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손상된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1790년) 보다페아 왕은 150m 높이의 사탑을 짓기 위해 천여 명의 노예와 전쟁 포로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로부터 7년 뒤 60m 높이까지 완성됐지만 노예들이 집단으로 탈출했고 큰 지진까지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비록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벽돌로 만든 건축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기록돼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아있다. 사원 꼭대기에 이르자 이라와디 강과 주변의 풍경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이곳에서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강의 한가운데서 위험해 보이는 뗏목을 발견했다. 뗏목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기로 했다. 해마다 건기때가 되면 이라와디 강의 상류에서 출발해 이곳에 도착한 뗏목은 며칠간 휴식을 취한 뒤 더 먼 곳으로 항해한다. 뗏목은 모두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미얀마의 가난한 서민들에게 대나무는 아주 유용한 건축 재료다. 그 때문에 건기가 되면 강의 상류에서 수확한 질 좋은 대나무를 하류로 가져와 판매한다. 건기때가 되면 이곳 마을 사람들이 분주해진다. 건축 재료로 사용될 것은 넓은 판 형태로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먼 곳으로 보낼 대나무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한다. 각 마을로 배달된 대나무는 튼튼한 집이 되거나 유용한 공예품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뗏목 위로 올라가 봤다. 빼곡하게 엮인 대나무가 출렁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강을 따라 대나무를 옮기는 사람들은 최소 일주일 이상 뗏목에서 생활한다. 간이 주방이며 각종 도구들을 갖추고 짧게는 300km, 길게는 800km 정도를 항해한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이동한다. 이곳은 중간 휴게소인 셈.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살림을 맡은 여자들의 일손이 바빠진다. 강가에서 태어나 강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곳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미얀마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라와디 강.
서민들에게 풍부한 물을 주고 살아갈 양식을 제공해준다.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강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마을. 키아욱 미아웅 지역의 네니에인 마을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도자기로 유명하다. 약 300년 전 이곳을 지배했던 왕에게 대항했던 몬족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잡혀온 5천 명의 포로들은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이라바디 강가에서 나오는 질 좋은 흙을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며 삶의 터전을 일궈왔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기술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바비로 올로데로 미알아서 도 미오펠라 보고 오 시롱아래야 디마 올로데 빈야신이네 올로데데 루다 디마ပဲရှိတာပြီးတော့ဒီရင်းကြီးတဘာဝကလည်းဒီမှာပဲရှိတာ. 마을 여인들이 작업하는 공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먼저 좋은 흙을 골라 반죽을 한 뒤 둥그런 돌과 빗살 무늬가 새겨진 방망이로 계속해서 두들기며 모양을 잡는다. 무슨 바가가 우룩 살아서 도야 우에 룩 살아다리. 너들이 오롱만 먹다리. 왜 이리 많이 먹는? 모양을 갖춘 도자기는 그늘에 널어놓고 반나절 정도를 건조시킨다. 그리고 또 햇볕에서 반나절을 건조시킨다. 끝없이 늘어선 도자기의 행렬을 보고만 있어도 부자가 된 기분이다. 오후 4시가 되자 널찍한 마을 공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도자기를 구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도자기를 굽는데 바닥층에 도자기를 깔고 그 위에 땔감을 얹는다. 이렇게 몇 단을 쌓아 올려야만 도자기를 구울 수 있다. 공터 한켠에서는 어제 구운 도자기를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은 둥그런 모양의 물병이다. 특히 농민과 어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며 가격도 2,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다. 오후 5시, 도자기를 구워야 할 시간이다.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다. (300년) 전부터 하루도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열정을 간직한 도자기는 전통을 이어가는 이곳 사람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북부지방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미치나 지역은 이라와디 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중국에서 흘러내려오는 마이카 강과 인도에서 내려오는 말라카 강이 이곳에서 만나 거대한 이라와디 강이 되는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라와디 강이 시작되는 이곳을 신성시 여긴다. 그래서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Machine says that they got a colo, the meet and Miko be a Kajama, Sao and the Yedo talk to them, yet them for not the Amatama Tambushi, the Mia upload Tanagan Loya, they do your solution, lower mouth for not. 지난 2011년 중국과 미얀마 정부는 이곳에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됐다. 미얀마 문명의 출발지이자 오랜 세월 서민들의 삶을 지켜준 소중한 강. 미얀마 사람들을 보듬는 이라와디 강이 지금 모습 그대로 영원히 이곳에 흐르기를 기원하며 여행을 마무리했다. I'm a